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 채널을 출퇴근길에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새롭게 생긴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현재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입사 당시 꽤 큰 규모의 학원이었고 따로 기숙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한 강의는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학원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그 덕분에 제 연봉도 또래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드라마 한 편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부르곤 하죠. 저 또한 제 인생의 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20대 초반에 우연히 그분을 만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고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지만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이유는 어머니의 외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집에 거의 없었고 결국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종일반 유치원에 맡겨두셨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어수선했고 요리를 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죠. 항상 바쁘셨던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오셔서 잠만 주무시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해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셨고 가정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낡고 어두운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빨리 저를 보내고 퇴근하고 싶어 하던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님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저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방임도 학대라면 아버지도 학대하신 셈이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열심히 돈만 벌어오다가 어머니에게 큰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생명인 저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우셨을 테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저를 위해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빈집에서 밥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두고두고 마음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처럼 친구들의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면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오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배신 이후 아버지도 돈을 버는 일에 의욕을 잃으셨는지 저희 집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고 지내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일하러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집안 형편을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 돌아오셔서 일주일 정도 아껴 쓰면 될 만큼의 적은 돈만 식탁 위에 놓고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껴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면서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어 학비를 내야 할 때가 되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학비 이야기를 꺼내야 했는데 분기별로 학비를 납부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실 분은 아니었지만 없던 교류도 없고 유대관계도 없던 사이에서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사춘기 시절 저에게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반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봐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저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놓아버리고 고등학교도 성적에 맞춰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한다고 소문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지만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 일도 없어 별 사고 없이 지낸 것이 그 시절 제가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조차 모르겠고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아버지에게 학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퇴해버렸습니다.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으다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 집을 떠나 독립한 후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겨우 보증금이 될 만큼 모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갓 20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그 뒤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아 길에서 마주쳐도 알아볼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하곤 했는데 멀리서 봐도 어머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덜컹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머니도 저를 한눈에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어머니와의 재회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니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집 앞에서 만나서 잘 지냈냐는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가끔이라도 주무시던 집 안으로 모시는 건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어머니를 집이 아닌 근처 작은 카페로 모셨습니다. 카페로 가는 동안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평생을 안 보고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좋기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음료를 시키자마자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별로 어렵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요? 새로 만난 남자한테 가서 달라고 하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날카롭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로 지독한 분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저를 버리고 외도를 저질렀던 만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양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어. 순 사기꾼이라니까. 불쌍한 네 엄마만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빚만 남아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는 너도 낳아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아내 노릇 좀 했잖니. 위자료 하나 못 받고 떠났는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지난 인연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어머니의 이 말에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것을 두고 우리가 무슨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왜 찾아왔나 했더니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 온 거였네요. 그렇게 세게 말했는데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다가 다짜고짜 집 앞에 나타날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너무 뻔뻔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는 흥분한 저에게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화도 내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은 채로 담담하게 처음 했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본인이 새 남편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당장 내일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부재로 쓸쓸했을 제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기도 전에 욕이라도 뱉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 뻔뻔한 어머니가 매일 집 앞에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기세였죠. 그래서 참담한 마음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묻자마자 이때다 싶었는지 어머니는 바로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제가 모아둔 돈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드리고 일어나서 카페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를 카페에 남기고 일어서면서도 이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언제 어머니가 찾아와도 제가 할 행동은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바란 적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줄곧 생각해왔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버리고 나가서는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를 차마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액수가 적을 때 그냥 돈을 주고 제 마음에서 어머니란 세 글자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 어머니와의 인연이 계속될 것 같아 여기서 돈으로 정리를 하고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지우기로 한 거죠. 두 번 다시 어머니를 그리워하거나 찾아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문전박대할 수 있게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글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태어나고 부모님과 한때나마 살았던 그 집도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절이 나는 집 한구석에 웅크리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모아 마련한 보증금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리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라는 분이 집에 와서는 여자가 생겨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몇 년 만에 처음 저에게 말을 거셨는데 그 말마저도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내가 짐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충격이 컸고 흐르던 눈물도 저절로 멈추더군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이 집을 떠나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돈줄로만 여기는 어머니와 짐짝으로만 생각하는 아버지를 영원히 잊기로 다짐했죠.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당장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육군 추가 모집에 지원해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훈련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집을 나서서 훈련소로 들어가기까지 그 다짐은 굳건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짐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터라 오히려 군대에 가니 잡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 바빴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다 보니 잠도 잘 오기 시작했죠.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로 시작된 불면증이 군대 입대 전날 밤까지 이어져 고통스러웠는데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저 혼자만 아무도 오지 않고 쓸쓸히 입소하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부모님과 다시 만날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는 다짐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여관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복구하곤 했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하지 않아서인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평소 유난히 친절했던 동기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휴가 가서 가족들을 안 만나냐고요. 별로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울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휴가를 기다리지 않고 군 생활에 별로 불만도 없어 보이는 제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 동기가 며칠 뒤에 저에게 와서 다음 외출 때 맞춰서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편의상 이 동기를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조금 늦게 입대했기 때문에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아무튼 형이 그렇게 먼저 제안하는데 저도 뭐 할 일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는데 여유도 없고 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살았던 적이 없으니 형이 저를 생각해서 외출 맞춰보자고 한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심심한가 보다 했죠. 그렇게 외출을 나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거의 처음 가보는 영화관에서 밥컵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형이 찾아온 맛집 같은 데 가서 외식도 했습니다. 혼자 외출 나갈 때면 뭘 하든 시간이 정말 더럽게 안 갔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니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에 다 가버리더군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대 배치 때부터 같이 받은 동기라 내가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지하고 있었던지 저녁을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한 번도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버려놓고 독립하려고 하니 내가 모은 돈을 다 가져갔다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도망치듯이 입대를 했다고 말입니다. 거기까지 담담하게 괜찮았는데 형 얼굴을 보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군요. 누군가 저를 위해 울어주는 게 처음이라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무척이나 고맙더군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 PC방에서 게임만 해도 시간이 정말 안 갔는데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시간 정말 잘 갔다. 누군가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어. 저도 울컥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동기가 말이 없어지더니 그동안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모든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유대관계가 아무리 없었어도 피를 나누고 20년 동안 가끔이라도 얼굴을 맞대던 아버지마저도 저를 버린 마당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동기에게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다니 울면서도 인생이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귀하는 길에 형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외박 외출 나오면 같이 가고 휴가도 맞춰보자고요. 괜히 저 때문에 형이 시간 뺏길까봐 걱정이 됐지만 저로서는 거절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군 생활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가끔 형의 부모님이 면회를 보러 오시면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형의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처음 봤을 때 뭐 먹고 싶냐 살뜰히 여쭤보시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음식도 같이 챙겨 오실 정도로 상냥하신 분들이었어요. 형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타인의 슬픔을 나눌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부럽더군요. 그때까지는 그저 군 생활하며 좋은 동기를 만나 잠깐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감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9박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하던 대로 아무 데서나 시간을 보내고 아무 데서나 자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 여행이라는 것도 많이 다니던데 저도 기차 타고 국내 여행이나 다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계획 짜고 하는 일이 귀찮아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보자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형이 먼저 저에게 휴가가 4일 정도 겹치는데 그때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강원도로 여행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신다 해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여행 가는 자리까지 동석해서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계속 부모님이 꼭 데리고 오라고 했다며 끈질기게 설득해서 못 이기는 척같이 가기로 했죠.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여행에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호 여럿이서 웃어본 게 정말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관광지도 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따뜻하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꿈인가 싶을 정도로 황홀하더군요. 형의 부모님 또한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시며 챙겨주셨습니다. 항상 아이를 둘 낳고 싶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형밖에 낳지 못했다고 형이 동생을 늘 갖고 싶어 했는데 동생이 생겨 참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리 인생을 잘 살아온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주시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여행 온 3박 4일은 정말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순식간에 여행 마지막 날이 되고 아쉬움의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술 한잔 했죠. 저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최대한 잠자리에 늦게 들려고 조금씩 술을 마셨고 형이나 다른 가족분들은 조금 취해 보이셨죠. 시간이 흐르고 버티지 못한 형과 형의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러 돌아가시고 저와 형의 아버지는 남아 술을 좀 더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지자 아버지가 저에게 넌지시 저녁하고 뭐 할 건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 저녁 후의 삶이 굉장히 막막하게 남아 있었던 터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왠지 아버지 앞에서 제 미래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더군요. 제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 형이랑 더 이상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조금 들었고요. 사실 뭐 크게 하고 싶다거나 준비한 건 없습니다. 일단 독립을 해야 해서 돈부터 벌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께서 말이 없어지셨다가 묵묵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실은 윤혁이한테 네 사정을 대충 들었다. 참 어린 놈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 돈을 벌고 독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대학을 가보는 건 어떻니?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세상이 보일 거고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될 거다. 대학을 간다는 생각은 돈이 없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장 전역하고 집 구할 돈도 없는데 학비 마련은 꿈에도 못 꿀 일이고 공부는 어린 시절에야 잘했지만 놓은 지 오래되어서 중학교 기초과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불효했던 가정 환경 탓에 저 같은 놈은 대학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우물쭈물한 목소리로 돈이 없어서 대학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돈 벌면서 서서히 안정되면 생각해보겠다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술을 한 잔 마시더니 본인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돈이 참 무서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린 시절 나를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 나도 고아였단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온갖 나쁜 짓이랑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지. 운이 좋아. 소년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원장님이 어찌나 나를 싫어했던지 성인이 되자마자 돈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렸어. 당장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무서운 세상에 혼자 덜컥 나오게 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 말대로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했던 거지. 그놈의 돈 벌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정말 초라해지더라고.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하자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 형과 가족들을 보면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잘 사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육원 출신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는 괜히 숙연해져서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모님 얼굴은 알고 아무도 없어도 가서 잘 집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아버지께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더군요. 괜히 제가 좀 더 초라해져서 대학은 꼭 가야 하구나.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네가 고생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시간 버리지 말고 바로 대학을 가라. 대학 가는데 필요한 입시 공부나 지낼 곳은 내가 마련해주겠다. 내가 이 랩에도 입시학원을 하나 운영하거든. 규모가 좀 있어서 기숙사도 운영 중이니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지내면서 입시 준비를 하렴. 필요한 생활비나 1년 학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에 너무 놀라. 제가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에게 왜 그렇게 해주시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 네가 어린 시절 나 같아서 도와주고 싶구나. 그리고 내 눈을 보니 정말 착하고 성실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니?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전까지 절망에 쌓여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해 드리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울며 감사하다고 말하다 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희망찬 미래의 가슴이 뛰어 술에 취한 와중에도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부대로 복구하면서 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형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고 평소에 걱정도 무척이나 많이 하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하는 게 아버지의 힘들었던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이 될 것 같다며 입시 기초 과정은 본인이 입대 전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 본인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군대에서 형을 붙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긴 했지만 검정고시는 커트라인이 많이 낮고 수준도 일반 입시 발급에도 못 따라올 정도로 쉬워서 개념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어린 시절 똑똑했던 머리는 다행히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점점 반복할수록 기초가 다져지긴 하더라고요. 저녁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기숙학원에 바로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게 끝내 마음에 죄송함으로 남아있어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2월에 전역해서 그해 12월에 수능을 보고 한 번에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기숙학원을 나와서는 형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내 합격증서를 받게 된 그날 본인 아들처럼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형의 부모님을 보며 평생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효도하겠노라 다짐했네요. 그렇게 저는 새로 만난 가족들과 함께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효도는 하지 못했지만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챙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평생 제가 효도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제게 주신 은혜의 반도 미치지 못할 테지만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저를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십니다. 형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우연히 도망치듯 가게 된 군대에서 상상치도 못한 은인을 만나 여기까지 오면서 참 인생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 거의 모든 학기를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늦게 가기도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날이 너무 많아 그런지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노는데 정신이 팔린다거나 하는 일 없이 학업에만 열중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다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학교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학교가 일찍 마친 날이면 학원에 가서 조교 업무도 맡아서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나마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졸업을 하게 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필요할까 싶어 교직 이수도 했고, 학원에서 조교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학원 수업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생 때도 가끔 수업 대타를 서기도 했고, 수업을 잘못 따라가는 친구들에게 나머지 수업을 종종 해줄 때도 있었는데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빨리 수능을 쳐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짠 커리큘럼이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던지 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예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저에게 과외를 부탁하고 싶다는 요구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아버지 학원에서 강사 자리로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공부를 하는 직업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천직이라고 할 만큼 저에게 잘 맞고 보람 있네요. 제가 보람을 느껴서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매출로도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기초 개념을 제대로 탑재하지 못한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리뷰도 잘 써주시고 입소문을 타게 되어 제가 입사하고 난 뒤에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라도 아버지께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주말이 되면 원장님인 아버지와 미술을 전공한 형, 그리고 저까지 합쳐 셋이서 보육원에 가서 교육봉사를 합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어린 시절 저처럼 공부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의욕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 보이더군요. 교육 봉사를 하면서 서서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참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베품의 보람이겠죠. 아직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인생 하나는 크게 바꾸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저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사가 되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빌려 새로 생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준 형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